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물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김보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우리의 새 식구 김보은 학생의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보은이라고 합니다. 아직 취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정보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고 싶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평소에 취업을 부탁해 좀 보셨나요? 제 아는 분이 출연하신 적 있으셔서. 아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요? 네, 황재은이라고. 재은 학생이 재은 학생. 좀 뭐라고 조언을 해주던가요? 네, 열심히 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보은 학생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자, 누굴까요? 와. 네, 접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문제 내보겠습니다.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은 미국 등 해외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기업은 아프리카에 이것을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어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길죠. 네. 1번 인공지능, 2번 사물 인터넷, 3번 빅데이터, 4번 딥러닝. 자, 우리 먼저 캠퍼스 특파원에게 먼저 기회가 있는데 문제 풀어보실래요? 틀릴까봐 약간 헷갈려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1번? 1번 1번. 인공지능. 인공지능. 다른 분들은요? 다른 답 있으신가요? 저는 왠지 4번. 딥러닝. 4번 딥러닝. 네. 재정 씨는요? 저는 3번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전문가 전 쌤께서는 저는 4번 딥러닝 하겠습니다. 그쵸, 사실 전 쌤께서 모르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답은 1번 인공지능. 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약간 헷갈렸습니다. 우리 보은 학생이 첫 출연 만에 유일하게 지금 정답을 맞췄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과 LG,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최근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세계 곳곳에 세우면서 인공지능 기술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에, 미국 기업은 아프리카와 대만에 진출을 했는데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만들면 현지 대학과 연구소,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인력과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데다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은 뭐예요, 그럼? 딥러닝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스템 같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깊이 배우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는 아프리카 애들이 러닝을 잘하잖아요. 러닝 잘. 깊게 아, 뛴다고요? 러닝. 러닝. 뛴다고요? 러닝을 잘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 딥러닝가 있거든.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이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네네네. 정부가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이것을 풀어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이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증축도 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주관식입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힌트 주실 수 없나요? 이거 그거 저는 되게 쉽다고 이-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네 글자입니다. 네. 네 글자. 재현 씨 오늘 네. 벨트 했어요? 아유. 초록색 벨트예요. 초록 벨트. 초록 벨트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린 벨트입니다. 아, 그린 벨트. 네, 아, 맞습니다. 네. 초록 벨트도 우리나라 말을 사랑하시네요. 좋은데요? 네, 초록 벨트 나쁘지 않은데요? 귀엽네. 네, 맞습니다. 그린 벨트 맞죠? 네, 그럼 차라리 초록띠라고 네. 통일 있게. 네. 아, 초록띠. 정답은 그린 벨트였습니다. 네. 네. 이 정식 명칭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1971년에 시작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14개의 도시 주변에 지정돼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그린벨트를 곶감에 비유해 맛있다고 하나둘 빼먹다 보면 어느 순간 사라질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퀴즈를 풀어봤는데 우리 보은 학생 그 퀴즈 난이도 어땠나요? 제가 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열심히 신문이나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첫 출연이라서 네. 약간 긴장한 거지. 아까 첫 문제 맞추신 것도 보니까 유일하게 맞췄어요. 네, 문제. 네. 앞으로도 문제 잘 맞추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대한민국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입니다. 금융과 ICT를 융합한 제1금융권은행으로 2015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발표 후 2017년에 오픈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은행 지점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운영 비용을 줄인 만큼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 금리는 높게, 대출 금리는 낮게 적용할 수 있어 고객에겐 더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체 인증 기술은 기본,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개인 맞춤형 금리를 제시하고 그동안 거액 자산가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별 자산관리 서비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고객들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은행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한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오늘 K뱅크 알아볼 건데요. 자, 네. 다들 가입하셨나요, 혹시? 저는 K뱅크? 아직 가입은 못했어요. 네. 재정 씨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K뱅크. 네. 자, 우리 상국영님 또 K뱅크 잘 아시죠? 근데 K뱅크가 다른 건가요? 카카오뱅크랑? 그걸 모르겠네. 네. 같은 거예요? 뭐예요? 전혀 다른 은행이죠. 아 전혀 다른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인터넷 뱅킹이라는 건 공통 분모고. 네. 네, 자, 우리 보은 학생도 당연히 K뱅크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제 사용은 안 하고. 아직 가입은 안 하셨고. 네, 저는 카카오뱅크 아, 사용해가지고. 토스 안 쓰세요, 토스? 토스 사용해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좀 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시간 K뱅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K뱅크 지난 1년 동안 19,5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 분리와 관련해서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언급하면서 좀 많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사실은 젊은 층들은 그래도 많이 쓴다라고 들었는데 네. 오늘 와서 보니까 의외로 또 사용들을 안 하고 계시네요. 예, 인터넷 은행이라는 단어가 연관어 1위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뭐 인터넷 전문 은행, 그 외에는 이제 뭐 적금이나 예금, 체크카드, 대출이라든지 실제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검색들을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품이라든지 은산분리라는 단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국민, 하나, 신한 이런 시중 은행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내가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은행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은행과 비교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홍쌤, 그렇다면 K뱅크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 채용 그 시스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금융권 채용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제 채용 비리 뭐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이번 하반기에 금융권 채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뭐 국민은, 신한, 그리고 우리, 하나, 농협은행 이런 5대 시중은행의 채용이 올해 하반기에 뭐 2,200명 정도,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 전체적인 은행권 채용 규모가 올해 하반기 한 3,100명 정도 돼요. 근데 인터넷 뱅킹,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면 이제 지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경력자 채용들은 계속 지금 지원서가 공고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여신, 수신, 그다음에 기업 뱅킹, 그리고 펌 뱅킹 관련돼서 담당자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터넷 뱅킹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퀴즈 풀 때 AI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챗봇 관련된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IMC, 광고, 여신, 기획 파트에서의 경력직 채용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IT라든가 또 금융권에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 있는 챗봇이나 IMC 경력은 이제 1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올드루키들이 또 많이 도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채용 규모가 이 기존에 있던 은행만큼 그다지 숫자가 크진 않지만 점점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채용이 많이 늘어날 파트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요. 은행인 듯 은행 아닌 은행 같은 곳이라고 카더라. 예, 뭐 우리 은행 하면 딱 뭐 약간 그런 단정한 이미지의 유니폼을 입고 딱 오후 4시에 셔틀을 내리는 뭐 그런 걸 많이 상상들을 하는데 근데 K뱅크는 뭐 약간 그런 뭐 절제된 분위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반바지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 완전 자율복장이라고 하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사실 이제 금융권이라고 하면은 직접 고객을 응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은행 면접은 외모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외모를 본다는 건 미모를 본다기보다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PB센터에 갔을 때 마주하는 그런 행원들의 느낌을 보죠. 아주 정갈한 이미지, 그다음에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그래서 금융권 채용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도 보면 면접 스터디를 할 때 뭐 목소리, 표정, 애티튜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요. 그건 이제 고객 응대가 많아서고 하지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은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자유로운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유연한 근무제도 같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채용 시장에서 아주 보수적인 은행인데 또 IT라는 부분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자체는 좀 이쪽 부분에 더 가벼운 문화를, 캐주얼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K뱅크 직원분들 연봉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8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5,731만 원입니다. 사원이 3,016만 원, 대리가 5,687만 원, 과장이 되면 7,5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일반 은행보다는 좀 더 낮은 일반 수준인 은행보다는 것 같아요. 평균 연봉이 낮죠. 네. 자, 그렇다면 홍쌤 K뱅크에 입사하려면 또 어떤 스펙이 또 필요할까요? 17년도 때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 합격한 재학생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금융권에 좀 입행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좀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반기 때 채용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은행 쓰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금융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금융 자격증도 없는데요. 그래서 도전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메이저 은행들은 서류를 되게 많이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적적 심사, 공기업처럼 서류를 많이 붙이고 그다음에 그 채용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은행 고시가 이제 부활을 했어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NCS 일반적인 언어 수리 추리 같은 적성 시험의 문제가 NCS로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경제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경제 용어와 금융의 용어를 확인하는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 예전에는 금융권 논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려워들 했죠. 그래서 이런 건 학부 때부터 스터디를 좀 꾸준히 진행해서 경제신문 열심히 리딩하고 거기 나와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의 상관성에 대해서 작문을 하고 학생들이 서로 이 부분을 공부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금융권 논술조차도 이게 결국 주관적인 심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화된 평가가 못 된다. 그래서 논술도 이번에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필기시험이 그다지 어려운 수준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뚫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 이제 대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금융권이라고 하면 지금도 고객과 이런 네트워킹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업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입행하죠. 그런데 아마 K뱅크 같은 이런 특수은행이라고 하면 IT에 대한 어떤 식견 그리고 이제 지식, 데이터베이스, 보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이공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수수료 아끼는 법, 샵 주주사를 이용하라입니다. 우리 은행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다음으로 신경 쓰는 게 바로 우리 수수료가 아마 많이들 좀 신경을 쓸 것 같은데 K뱅크는 우리 주주사만 잘 활용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 수수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주주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 걸까요, 전쌤? 그러니까 K뱅크가 KT가 주도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NH투자증권 그리고 GS 리테일, 하나생명 20여 개 주주사가 함께 출자한 그런 은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주주사들의 그 ATM을 이용하면 입출금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GS25에 설치된 ATM 이용하면은
이게 이제 GS 리테일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ATM 현금 지급기를 통해서 일출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KT가 주관하고 있다 보니까 통신 대리점을 통해서 어떤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활용하시면 그 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은 학생은 인터넷 은행의 장단점 어떤 게 있다고 보나요? 아무래도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제일 좋은 점은 편리성인 것 같아요. 가벼워서 너무 좋은 점. 네, 그리고 또 바쁜 시간 같은 거 네. 바쁘니까 네,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은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K뱅크에 대해서 다 모르셨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가장 뭔가 소비층인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좀 사용을 못 하시는, 어려워하시는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약간 부모님 세대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가요? 너무 먼 것 같은데. 네. 자, K뱅크가 먼저 오픈하긴 했지만 뒤에 오픈하는 카카오뱅크도 이제 만만치 않는 네. 흥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국내 인터넷 은행 현황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형쌤. 그 카카오뱅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주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행이 정말 긴장해야 될 거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 K뱅크의 적자가 한 395억 정도,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의 적자가 129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의 아주 큰 이슈가 이제 은산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같이 보유하면은 예를 들어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은행을 보유하게 됐을 때 고객들의 자산을 본인들의 투자 의사결정권으로 이제 막 쓰게 되면 고객들의 자산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산업자본과 그다음에 금융자본을 분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들이 한 최대 4%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4%를 넘게 되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도 최대한 10%까지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은행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서비스를 이제 과감하게 크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주가 지금 KT인데 KT 입장에서도 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런 좀 아까 말씀드린 은산분리법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자본금이 부족해서 대출 상품 하나하나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중단 그리고 재개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그 이슈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분 비율을 한 34%까지 늘리겠다. 그런데 이 규제 완화 대상에 대해서 과연 대기업을 포함시킬 거냐, 대기업을 포함시키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다음 스텝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더 큰 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안 되면 움직여라. 샵 오프라인도 있다입니다. 우리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면 온라인 매장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K뱅크는 오프라인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해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전쌤? 고객지원센터를 서울 중심부인 충정로에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10명의 직원이 고객 응대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거래 방식이 전자금융 방식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편리하죠. 그리고 전화로서는 24시간 상담도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뭔가 전화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찾아갔을 때는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오는 걸 이걸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증거를 제시해야지만 이 대면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라든지 사실 이 전자금융 거래 자체가 좀 편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K뱅크가 여러모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올 상반기에는 400억 가까운 순손실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홍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음산분리,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자본금을 확충하고 그를 통해서 더 큰 대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끔 사업 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앱 기반의 이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것, 또 신용카드라든가 또 비대면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해외 특급으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신용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과거에 일반적인 원래 기존 은행에서 진행할 수 없었던 서비스에 대한 지금 기획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사람과 사람 면대면으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대출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좀 아직은 좀 불편하게 여기는, 또 좀 의구심을 갖는 고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캠페인과 프로모션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업병원에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홍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공채 시즌인데 떨어졌던 기업에 다시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서류에서 떨어졌으니까 다음번에 못 간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인적성 또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이력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역량의 측면이 아니라 인성의 관점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가름이 쓰면 또 이런 부분 이 친구는 이거는 바뀌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전에 면접장까지 못 올라갈 때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가늠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치 말고 당연히 재도전 하셨으면 좋겠고, 삼성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 그 면접 재수생들 한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면접장에 갔을 때 오히려 더 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두려워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원했던 기업에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붙었단 말이죠. 신주단지거든요. 나의 합격 자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건드려가지고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데, 자소서는 사람이 읽어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소서를 내고 누군가 지난 시즌에 내 걸 보고 붙여준 거고,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내 자소서를 당연히 읽어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문맥과 문체로 자소서를 가다듬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요. 핀테크가 무엇입니까? 핀테크는 요즘에 경제에서 약간 이슈가 되는 단어잖아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서비스라던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핀테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모바일로 사용하는 송금이라던가 결제, 자산관리 같은 것들이 주는 편리성과 또 기술이 주는 안전성이 더해진 혁신 금융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일반적 은행 채용의 약 한 3분의 1이 IT 인력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보면 컴퓨터 공학 했던 친구들이 삼성전자의 SG군에 입사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코딩 공부를 하고 또 금융권 입행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상식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이제 은행에게 IT라는 건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은 학생이 얘기한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핀테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사전적 정의를 내린 건데, 사전적 정의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은행에서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좀 진화할 것이냐. 아까 제가 챗봇 관련돼서 K뱅크에 채용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행에 어떤 은행을 업무를 처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항상 ARS로 이제 직원과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여기 인터넷 뱅킹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채팅을 활용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걸 케어한다고 하면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챗봇 서비스로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죠. 그리고 요즘 좀 로버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하는데, 은행
금융권에 있는 고객들, 그 고객들의 본인들의 수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령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패턴들과 의사결정의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이제 과거에는 행원들이 감으로 의사결정해서 금융상품 추천해 줬다 하면 이제는 그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게 기존에 그냥 예대 마진에만 입각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게끔 IT가 서비스적으로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적으로 이제 고차원적으로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훈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취업 시즌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금융권을 좀 입행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꼭 K뱅크가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 도전할 때도 이 메가 이슈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부분들을 알고 면접장에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말하는 것 중에 뭐 하나 하잖아요, 뭐 하는데요 이런 말투는 괜찮나요?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그때는 그래가지고요, 그랬는데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인문대 여학생들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조직 생활에서는 아직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단아까 문체로 정리되는 게 정갈하게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는 포맷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투 중에 약간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예. 자,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성격 중에 고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은 한 사람에게 하루에 딱 24시간만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분배 같은 거를 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혼자 좀 미리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항상 제가 모든 일을 잘하고 싶어서 강강강강으로 일을 대했다면 요즘에는 중요한 거를 좀 더 생각해서 강을 주고 또 약도 주고 하는 방식으로 약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구직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지나치게 뭐 지나친 열정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식의 느낌인데 보훈학생이 아마 저렇게 강강강강으로 살았는데 이게 좀 힘들어서 요즘은 템포 조정을 한다라고 보면 면접관은 무슨 데이터를 보냐면 학점 같은 걸 봐요. 그래가지고 학점을 봐가지고 아 이게 강강강강으로 살았던 학점이 아닌데? 라는 이제 질문을 또 받게 되는 이런 식의 대화가 펼쳐져서 그냥 저는 뭐 지나치다라는 형용사를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나치게 꼼꼼하다, 지나치게 의욕이 넘친다 이런 표현보다 진짜 좀 부족하고 못한 부분들 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면접 볼 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고. 저는 제가 특히 벼락치기라고 면접관님 기재를 해놓았는데 제가 체력 하나만은 자신이 있어서 학창시절 중간고사 시즌이면 도서관에서 막 3일, 4일 밤새면서 시험 공부를 했다. 근데 한 번은 좀 제가 몸살이 나서 한 학기 시험을 통으로 망친 기억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그때 일 처리하려고 몰아서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글쎄 대부분의 사람이 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좀 내가 평상시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K뱅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훈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제가 몰랐던 약간 정보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또 이런 트렌디한 회사에서 일해보는 것도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 은행에 대한 오해가 기본적으로 은행은 상경계만 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IT 인력들도 채용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오히려 영업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착각은 뭐냐면 은행원이 되면 무언가 내가 자산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매니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행원들의 고충들을 들어보면 실적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은행들의 서비스들에 물론 금리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고객 응대가 상당히 중요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관계 지속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어떤 화려한 이미지, 금융인이라는 깔끔한 이미지 때문에 입행을 하게 되면 더 어려울 때도 존재하니까 항상 모든 일이라는 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같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야지 나중에 면접장 가서 저는 뭐 화려한 금융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업무가 그다지 물론 화려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양면을 모두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고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K뱅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